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잘 보냈나요? 학교에는 3학년 학생들이 등교 계약을 했어요. 1, 2, 3학년 모두 원격 수업을 할 때는 학교가 엄청 조용했는데 3학년 학생들이 왔다고 꽤 소란스러워졌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등교 계약을 하면 학교가 훨씬 더 꽉 차겠죠? 자, 오늘은 현대 주기율표에 대해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주 보던 그 주기율표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교과서 36쪽부터 42쪽까지 배울 건데요. 핵심 키워드 먼저 찾아봅시다. 40쪽까지 배울 거구나. 40쪽까지. 핵심 키워드 찾아볼게요. 자, 어떤 핵심 키워드가 있죠? 자, 쌤이 하나 팁을 주자면 교과서에 굵은 글씨로 써있는 게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원자 번호, 주기, 족,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교과서를 함께 읽어봅시다.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 이후 36쪽이에요.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 이후 발견된 원소들이 더 많아짐에 따라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할 경우 원소들의 성질이 주기율과 맞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었다. 현대에 이르러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밝혀지면서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이 원자량이 아니라 원자를 이루는 양성자의 수, 즉 원자 번호와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PPT로 차근차근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원자가 있습니다. 이 원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라는 거예요. 이때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소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즉 원소의 성질은 양성자 수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 수로 원자 번호를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성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것은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양성자는 전기적으로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는 전기적으로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이때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다르다면 전기적으로 중성일 수 있을까요? 양성자는 두 개인데 전자는 한 개밖에 없다면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즉 전기적으로 양성이 되겠죠? 그건 중성원자가 아니죠. 그러므로 중성원자에는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같습니다. 결국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원자의 전자 수와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율표를 보면 각 원소들이 양성자 수, 즉 원자 번호에 따라서 원소들이 배열되어 있어요. 이 위에 있는 숫자가 여기 위에 있는 숫자 있죠? 이 숫자가 바로 원자 번호예요. 수소는 양성자가 한 개 있는 거죠. 원자 번호가 1이니까. 반면에 헬륨은 2라고 써 있으니까 양성자가 두 개 있는 거고, 리튬은 3개, 베릴륨은 4개, 붕소는 5개, 탄소는 6개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자, 그럼 칼슘은 양성자가 몇 개일까요? 지금 칼슘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숫자가 20이라고 써 있죠. 즉 원자 번호가 20이니까 양성자 수도 20인 거고, 그럼 전자 수는 몇 개일까요? 전자 수도 20개입니다.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같아야 되니까. 자, 교과서로 돌아와서 교과서 37쪽 계속 읽어볼게요. 현대의 주기율표는 그림 1-20과 같이, 그러니까 아래 그림 주기율표 말하는 거예요. 1-20과 같이 원자 번호 순서대로 원소들을 나열하여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한 것이다. 쌤이 이렇게 초록 색깔로 표시한 이유는 얘가 조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초록 색깔로 표시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 중요하다고 체크해 놓으세요. 자, 주기율표에는 가로줄과 세로줄이 있으며 주기율표의 가로줄은 주기, 세로줄은 족이라고 한다. 자, 교과서 그림을 PPT로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주기부터 확인해 볼까요? 자, 주기는 주기율표의 가로줄로 1주기부터 2주기, 3주기, 4, 5, 6, 7주기까지 있어요. 가로줄이 바로 주기예요.
자, 이번엔 족을 확인해 볼게요. 족은 주기율표의 세로줄로 1족부터 2족, 3족, 4족 해서 18족까지 있습니다. 발음에 유의해야 돼요. 알겠죠? 주기는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고 족은 1족부터 18족까지 있습니다. 자, 활동지로 돌아와서 여러분 활동지 가운데에 쌤이 주기율표 그림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주기율표 그림에 족과 주기를 가로줄, 세로줄로 표현해 놨죠. 자, 그리고 거기 아래에 여러분들이 빈칸을 채울 핵심 질문이 있을 겁니다. 핵심 질문을 여러분들이 방금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핵심 질문의 빈칸을 채워보세요. 여기 아래에 핵심 질문 풀어보세요. 여러분 모두 다 채웠나요? 안 채운 사람은 잠깐 화면을 멈추고 채우고 쌤은 이제 나가볼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번.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이 원자량이 아니라 원자를 이룬 양성자의 수, 즉 뭐와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죠? 바로 원자 번호와 관계가 있음이 밝혀진 거죠. 자, 주기율표는 그래서 원소들을 뭐가 증가한 순서대로 나열한 거예요? 바로 원자 번호가 증가한 순서대로 나열한 거죠. 그래서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한 표를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자, 3번.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가로줄이 뭐였죠? 가로줄은 주기죠. 주기는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어요. 자, 4번. 주기율표의 세로줄을 묻고 있어요. 세로줄은 뭐였어요? 바로 족이죠. 족은 1족부터 18족까지 있습니다. 같은 족에 속한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족에 속한 원소를 동족 원소라고 합니다. 여기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주기율표에서 같은 세로줄, 즉 같은 족에 있다는 것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원소를 이제는 성질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거예요. 가장 쉽게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원소들은 어떤 물질과 어떤 물질로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래요?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다양한 기준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을 텐데 쌤은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눠볼 거예요. 원소는 성질에 따라서 크게 금속과 비금속 원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금속 원소는 어때요, 여러분? 만지면 엄청 딱딱하죠. 즉 딱딱하다는 것은 실온에서 고체 상태라는 거예요. 반면에 비금속 원소는 실온에서 주로 기체 혹은 고체 상태입니다. 산소, 질소 이런 것들 다 비금속이거든요. 물론 예외도 있어요. 실온에서 액체 상태인 금속도 있죠. 뭐죠? 바로 순이죠. 자, 그리고 금속 원소는 열과 전기가 아주 잘 통합니다. 그래서 전기줄로 쓰이는 원소가 바로 금속 원소 중에 하나인 구리예요. 반면에 비금속 원소는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아요. 산소와 질소, 전기, 열 안 통하죠. 그리고 금속 원소는 광택이 있어요. 반면에 비금속 원소는 광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속 원소는 힘을 가했을 때 어떻게 돼요? 부서지지 않고 늘어나거나 눌려서 모양이 변하죠. 반면에 비금속 원소는 힘을 가하면 부서지거나 쪼개집니다. 금속 원소의 예로는 철, 구리, 금 등이 있고 비금속 원소의 예로는 인, 산소, 질소 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주기율표에서는 어디 위치할까요? 자, 여기 주기율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율표의 원소 색깔이 조금 구별이 되어 있네요. 그쵸? 자, 왼쪽과 가운데 부분은 노란색으로 초록색으로, 오른쪽 부분은 주황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초록색을 원소들을 한번 보면 리튬, 철, 니켈, 구리 이런 것들이 있네요. 알루미늄도 있고. 자, 반면에 주황색에는 탄소, 질소, 산소, 황, 인, 염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감 잡았어요?
얘네들은 어떤 걸로 지금 구별이 된 걸까요? 자, 초록색 원소들은 금속이고 주황색 원소들은 비금속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이에 금속과 비금속 모두 속하지 않는 원소가 있어요. 그쵸? 베이지 색깔로 되어 있는 원소들. 자, 이 원소들은 바로 준금속이에요. 준금속이란 게 뭐냐면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적인 성질을 갖는 물질로 붕소, 규소, 저완륨, 비소 등에 해당됩니다. 준금속 원소들은 실온에서는 주로 전기나 열이 통하지 않지만 가열하거나 어떤 특정한 원소를 첨가할 경우에는 갑자기 전기나 열이 통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특징 때문에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우리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반도체. 그 반도체를 만들 때 바로 이 준금속 중에 규소가 바로 실리콘이에요. 실리콘을 활용하죠. 자, 정리를 해보면 금속은 주기율표의 왼쪽과 가운데 위치하고 비금속은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 바로 준금속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아예 투명하게 돼 있는 원소들 있죠? 113번, 115, 117, 118번 원소들은 최근에 발견된 원소들이기 때문에 원소의 성질이 파악이 안 됐대요. 그래서 아직은 아무데도 속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번엔 교과서로 방금 배운 내용들을 분석을 해볼게요. 자, 39쪽 읽어볼게요. 금속과 비금속. 주기율표는 원소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이는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비슷한 위치에 배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를 분류하는 간단한 기준 중 하나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를 구별하는 것이다.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는 주기율표에 어디 위치할까? 자, 뒷장 넘기고 계속 읽을게요. 주기율표에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는 서로 가까운 곳에 모여 있는데 금속 원소는 주로 주기율표의 왼쪽과 가운데 부분에, 비금속 원소는 주로 오른쪽에 존재한다.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는 각각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자, 대부분의 금속 원소는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광택이 있으며 열이나 전기를 잘 전달한다. 또 힘을 가했을 때 길게 늘어나고 얇게 펴지는 특징이 있다. 이에 비해 비금속 원소는 실온에서 주로 기체나 고체 등의 상태로 존재하며 열이나 전기를 잘 전달하지 않는 것이 많다. 주기율표에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경계에 있는 원소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규소, 저마늄 등에 해당한다. 자, 이런 원소 뭐라고 한다고 했죠? 그쵸? 준금속이죠. 여러분,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를 특징을 이렇게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놓으세요. 헷갈리지 않게. 자, 여러분, 그러면 방금 배운 내용을 활동지를 통해서 잘 정리해 볼게요. 금속과 비금속의 차이점을 활동지 뒷면 넘겨볼게요. 표에다가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일단 교과서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방금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한번 채워보고서 그 다음에도 생각이 잘 안 나면 그때 교과서를 보면서 채워보세요. 자, 여기 뒤에 여기 이 표에다가 빈칸을 채워보세요. 여러분 모두 빈칸 채웠나요? 아직 안 채운 친구들이 있으면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은 다 채운 뒤에 다시 이어서 보세요. 자, 쌤이랑 같이 봐볼게요. 먼저 금속 원소의 경우에는 실온에서 어떤 상태죠? 고체 상태죠? 단 수은만 예외입니다. 액체 상태예요, 수은은. 반면에 비금속 원소는 기체나 고체로 존재합니다. 브로민도 예외예요. 브로민은 액체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힘을 가했을 때 금속 원소의 경우에는 얇게 펴지는 성질과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얇게 펴지는 성질을 펴짐성 혹은 전성이라고 하고요.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성질을 뽑힘성 또는 연성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비금속 원소의 경우에는 얇게 펴지거나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성질이 없어요. 자, 세 번째, 열과 전기 전도성입니다. 전도성이라는 것은 열과 전기가 얼마나 잘 이동하느냐를 의미하는 건데요. 금속 원소는 열과 전기가 잘 통하죠.
반면에 비금속 원소는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속 원소 예로는 엄청 많죠? 구리, 금, 알루미늄, 은, 철 등 있고 비금속 원소 같은 경우에는 산소, 염소, 질소, 탄소, 황, 헬륨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주기율표에서 위치는 금속 원소의 경우에는 어디죠? 왼쪽과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죠. 수소는 맨 왼쪽, 맨 위에 있지만 비금속이에요. 그리고 비금속 원소는 주기율표의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정리 잘했나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원소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왜 다르고 왜 또 비슷한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